안녕하세요, 이종훈 프로입니다. 얼마 전 100타 대수를 넘어서 우리 90타 대수에 보기 플레이 진입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보기 플레이 타수를 넘어서 80타 대 타수에 진입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같아요. 티샷 때 안전한 곳 찾기, 세컨샷은 항상 미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 10m부터 30m 또는 40, 50m까지의 어프로치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기, 퍼팅 369 퍼팅 마스터 하기.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양념을 추가할 겁니다. 뭐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쓴맛, 단맛, 뭐 매운맛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에서도 양념의 추가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변수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버를 대신할 무기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트러블 라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스윙 방식, 세 번째 정확한 볼 컨택 능력. 이 세 가지가 80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본 양념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 할 줄 알면 다 싱글 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70대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이 또 기본 베이스가 돼서 거기에 또 다른 추가적인 양념이 또 필요한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컨택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볼 컨택 능력이라 하면 드라이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티 위에 있는 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면에 놓인 공을 컨택하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괄적이 되겠죠. 퍼터부터 시작해서 우드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이언입니다. 이 쇳덩이라고 불리는 아이언. 100대 타수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90대 타수를 가지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볼 컨택 능력이 뛰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세컨샷 실수가 80타나 70타를 치시는 분들에 비해서 미스, 한마디로 뒷땅이죠. 뒷땅 또는 탑핑,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일반적인 이런 인조잔디 매트에서는 정확하게 정타를 쳤는지 뒷땅을 쳤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연습장 매트는 뒷땅을 쳐도 어느 정도 밀고 나가서 공이 제거리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는 공이 잘 맞는데 필드만 가면 뒷땅을 많이 치고 공이 안 맞는 분들은 대부분 이 연습장 매트에 익숙해서 뒷땅인지 모르고 공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에 놓인 공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손쉽게 여러분들께 표현을 좀 해드리자면 알까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까기. 자, 이 공을 이 오른손으로 들고요. 이 지면에 놓인 공을 맞추는 겁니다. 백스윙 들듯이 들어서.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막 떨어집니다. 근데 공을 못 맞춰도 좋은데요.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이 골프공으로 이걸 맞추려고 할 때 다 이 공의 오른쪽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팔을 빨리 쓰거나 팔이 빨리 풀린다는 얘기겠죠. 비록 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공 앞쪽에다가 던지는 연습? 그러면 우리가 레깅이라고 하는 오른팔과 이 코킹 각도를 최대한 많이 끌고 와서 이 왼발 앞에 헤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 클럽 헤드가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을 맞춘다 또는 이 공 앞에 내가 헤드를 떨어뜨리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뒷땅 없이 깨끗하게 공을 컨택할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감각을 키워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감각을 키워낼 수 있는, 아 이런 느낌이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직관적인 연습 방법 또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면에 놓인 공을 잘 치려면. 그리고 연습장도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뒷땅을 쳤는지 정타를 쳤는지 모르잖아요. 그 시절엔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공 뒤에다 놓고요. 이 공을 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종이를 건들지 않고 공만 치는 훈련. 자, 그렇게 되면 종이는 그대로 있고 공은 바로 이렇게 맞아 나가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뒷땅을 친 걸까요? 자, 공이 여기 있고 이렇게 종이가 여기 있어요. 종이를 친다면 이 종이가 찢어지거나 종이도 같이 날아가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고 앞땅을 친다면 종이는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얇은 종이 같은 거 쓰면 종이가 움직이긴 하는데 종이엔 데미지는 없어요. 네, 좀 두꺼운 종이 같은 걸 쓰게 되면 종이가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연습장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특히나 저희 QED 같은 경우는 홍보는 아닙니다. 이런 QED 같은 경우는 공을 치고 나면 이 잔디 파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연습장 매트를 훑고 지나간 거야, 아이언이. 뒷땅을 쳤을 때는 공 뒤에서부터 벌써 이 잔디가 물결 치는 게 보이죠?
내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고 앞땅을 치게 되면 공을 치고 난 이후에 이 잔디가 물결치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평소에 잘 구분하지 못하고 종이 놓고 하기 힘들다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거 아주 도움 되고요. 나는 근데 실내 연습장 답답하고 싫어. 그렇다는 분들은 종이 깔아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볼 컨택 능력이 아주 향상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드라이버를 대신할 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 경험담을 살짝 들려드리자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드라이버 상당히 못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라이버만 잡으면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입스까지 겪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저는 롱아이언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들고 있는 것이 3번 아이언입니다, 여러분. 3번 아이언. 네. 저는 3번 아이언을 연습함으로써 드라이버 대체할 무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저절로 드라이버가 좋아지게 된 그런 경험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지금도 연습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언만큼은 제 주특기라고 할 만큼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3번 아이언은 아직도 제 마음대로 구질을 90%는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드로우. 이거는 페이드 한번 쳐볼게요. 페이드. 자, 이번에는 높은 탄도 한번 가볼게요. 높은 탄도. 약간 스쿱 해주는 느낌. 하이 탄도. 잘 안 뜨네. 자, 이번엔 낮은 탄도. 낮은 탄도. 그래도 아까 페이드보다는 좀 높았죠? 네. 눌러 쳐주는 느낌. 네, 낮은 탄도.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잘 쳤었어요. 슈퍼훅을 한번 쳐볼까? 슈퍼훅. 도돌아. 잘 안 도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금도 연습을 많이 못하지만서도 아직도 이렇게 뭐 마음대로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연습량이 뒷받침됐었겠죠. 똑바로 치려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샷메이킹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불안하면 드라이버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3번 아이언으로 대체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3번 아이언이 잘 맞게 되면 그 밑에 아이언들은 다루는데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블루티나 백티 가서 치더라도 한 180에서 200 정도만 내보내주면 세컨이 어느 정도 뭐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으로 온그린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놓인단 말이죠. 일단은 티샷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좀 더 스코어를 관리할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숏게임과 어프로치가 됐었기 때문에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아이언들과 세컨, 그 다음에 서드 어프로치, 퍼팅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짐으로 인해서 드라이버를 임하는 자세, 드라이버 티샷이 들어갔을 때의 자세, 마음가짐, 멘탈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정말 자신감 넘치는 티샷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설령 이 드라이버가 죽더라도 나는 세컨샷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OB를 까더라도 나는 더블 이상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심지어는 저 정도 거리에서 나는 보기로도 막을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저절로 드라이버가 좋아지던 거예요. 그리고 이 3번 롱아이언으로 여러 가지 구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로테이션 타이밍, 체중 이동 타이밍, 스윙 궤도 뭐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몸에 좋은 효과로 쌓이더라는 거예요. 드라이버에도 그걸 적용하다 보니 드라이버 방향성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드라이버를 대신할 무기를 만들면서 그런 자신감, 멘탈 회복 이런 것들 좀 해보실 경험 필요하세요. 세 번째로 이 트러블 라이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필드에 가면 거의 평지가 없고 이런 트러블 라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구질이 나오고 어떠한 로프트로 맞는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로프트의 변화, 앵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거든요. 자, 대부분 이런 나이에서는 여러분들 피니쉬를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풀스윙 한다는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쇼츠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런 내리막이었습니다. 발끝 내리막.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뒤쪽에다가 좀 이렇게 무게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윙했을 때 밸런스가 흐트러지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셋업 자세가 엉거주춤 하겠죠? 이러고 스윙을 해도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탑볼밖에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대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발끝 내리막이니까 슬라이스 라인이니까 슬라이스가 나겠죠? 자, 이러고 스윙을 딱 마무리해서 치는 방법 쇼츠 영상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프로 맞냐? 이런 말씀. 이 자세만 보고. 근데 저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멋진 피니시, 멋진 샷들만 있는 거죠. 이 트러블 라이에서의 대응 방법이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네. 공을 좀 치신 분들, 잘 치시는 분들 보면, 아,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 저 라이에서 대응이 가능하구나 라는 시선으로 보시는데, 아직 거기까지 그 레벨이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 방금 보였다시피 이 라이 대응 방법. 공이 상당히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하체를 쓰니 뭐 골반 턴하니 이런 거 생각했다가는 무조건 다 탑볼 갑니다. 무조건 자세를 뒤로 낮추시고, 네, 충분히 클럽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탑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단 탑볼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배제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여기서 딱 팔로만 친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슬라이스 라이라고 해서 왼쪽을 보고 쳤는데 그대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그대로 고집하시면 안 돼요. 나는 슬라이스 라이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영원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일부러 슬라이스를 낼 필요도 없고요. 네. 나는 이 라이에서 치면 무조건 똑바로 가더라 하면 그걸 믿고 내 구질대로 치는 거예요. 단 무게중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게중심을 주는 방법, 그리고 볼의 위치. 트러블 라이에서는 일단은 볼 먼저 컨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라이와 친해지기 전에는 무조건 볼을 가운데에서 한 개 정도 오른쪽에 놓으시면 좋아요. 트러블 라이에서는. 자, 반대로 그러면 이런 라이요, 볼의 앞이 높은 상황. 자, 이런 라이에서는 체중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을 치면서 뒤로 넘어지겠죠. 이 또한 탑볼을 유발하겠죠.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철저하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클럽을 상당히 짧게 잡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훅라이니까 약간 오조준 하는 건데, 여기서 피니시를 한다?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탑볼입니다. 그냥 여기서도 팔로만 친다는 느낌. 팔로만 친다는 느낌. 공만 탁 걷어내는 느낌. 이런 느낌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훅이 날 수 있고, 훅이 안 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탑법으로 쳤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라이든 제 스윙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정도까지 크게 잡고 스윙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반대로 또 이런 라이. 오른발 쪽이 높고 왼발이 이렇게 쭉 낮은 형태. 이런 지면에서 상당히 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 딱 공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로프트의 변화예요. 로프트의 변화.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다라면 우리가 셋업을 오른쪽에다 체중을 둬야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을 칠 때 여기부터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체중 오른발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어깨, 골반 라인, 무릎 라인, 뭐 발목 라인은 모두 다 지면과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세요. 그 상태로 셋업을 딱 하게 되면 7번 아이언이 5번 아이언까지도 각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라이 그 경사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클럽을 잡았다가는 낭패예요. 런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거리가 다가거나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제 클럽만 잡아주시면 돼요. 제 클럽만. 근데 난 불안하다 그러면 약 한 클럽만 더 잡아주시는데 저는 제 클럽 잡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 공을 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라인은. 공을 낮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낮게 가게끔. 어떻게? 백스윙 올려서 이 지면 그대로 타고 내려간다는 느낌이에요. 지면 그대로 타고 내려간다는 느낌. 그럼 몸이 이렇게 되죠. 이거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역시나 볼이 치는요. 볼부터 컨택해야 되니까 가운데서 살짝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자, 이번에 왼발이 높은 라이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이 있는데 체중을 왼쪽에 놔도 되고요. 오른쪽에 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지면과 똑같이 어깨 각도, 몸의 기울기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몸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7번 아이언이 8번 또는 경사도에 따라서 9번까지도 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은 높이 뜨고 거리가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체중을 오른쪽에 두고 셋업하는 경우에는 클럽을 2클럽까지도 크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 훅이 나올 위험성이 좀 큽니다. 왼쪽으로 당겨칠 위험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오조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본인 탑법에 따라서 오른쪽 밀리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이 느낌을 쳤을 때 공이 어디로 가는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대신 로프트는 뉘어지니까 클럽은 여유롭게 오른쪽에 체중을 두는 경우 클럽을 여유롭게 잡아서 2클럽까지 여유롭게 잡아서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 지면을 역행하려 하지 말고 올려치는 느낌을 쳐야 된다. 체중을 오른발 쪽에 두는 경우는요. 반대로 체중을 이렇게 왼발 쪽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몸의 기울기가 지면을 역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로프트가 또 세워지고 엄청난 티로프트로 박혀 맞게 되기 때문에 탁스윙에 걸립니다. 대신에 공은 엄청난 하드 임팩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 경우에는 클럽을 크게 2클럽이나 1클럽 크게 잡았을 경우에 더 멀리 가는, 그래서 그린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그 지면을 박아치는 느낌을 칠 때에는 제 클럽을 자꾸 좀 쳐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트러블 라이에서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왼발이 높은 상황의 어프로치는 대부분 이제 포대 그린 쪽이겠죠. 계속 높아지는 그린 높은 곳에서,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뭐 이렇게 스윙 크기, 이 스윙 크기만 생각하고 공을 오른발 쪽에 놓고 쳤다가는 다 턱에 걸립니다. 여기서는 볼을 상당히 좀 왼쪽에 놓고 좀 헤드 로프트가 지면에 따라서 또 많이 누워지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약간 공을 살짝 이렇게 퍼올리듯이, 네, 로프트에 의해서 공이 좀 더 높이 뜨도록 이런 스윙이 좀 필요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오른발 높은 쪽에서는 뭐 58도 웨지가 52도 또는 피칭 웨지까지도 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사도에 따라서. 그럴 때는 런이 많아지겠죠. 캐리가 짧아도. 근데 거기서 20m 남았다고 20m 스윙을 했다가는 낭패예요. 떨어져서 한도 끝도 없이 굴러갑니다. 로프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는 바로 앞에만 떨구는 거죠. 1m에 떨어지면 9m가 간다. 뭐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사지에서는. 이런 경사지에서는 1m가 떨어도 15m가 간다. 네, 샌드위치니까 많이 안 굴러가겠지? 아니에요. 지면에 따라서 이 로프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90대와 80대는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티샷을 얼마나 다양한 클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가. 두 번째, 트러블 라이에서 얼마만큼 대응이 확실한가. 세 번째로, 볼 컨택 능력이 얼마만큼 뛰어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00타를 깰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린 90타를 깰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 이미 싱글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여지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잔디밥을 얼마만큼 밟느냐에 따라서 싱글이 되느냐 못 되느냐. 저는 아마추어 골프는요, 80대만 칠 수 있어도 다 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하신 거다. 거기서 좀 더 구력이 쌓이면 싱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우 핸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훈장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두 편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요, 그럼 머지않아 여러분들께서도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낼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아니 오늘 내용은 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